네. 저는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김정기라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죠? 예. 오늘은요, 먼저 1부에는 제 파트너 이진주 리더님께서 근감소증에 대해서 먼저 한 15분 정도 강의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제가 2부로 너제 볼트 4강에서 6강까지 강의를 할 거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ABO 이진주입니다. 전국에서 다 알고 계시는 김연기 스포서님의 파트너 이진주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했는 거는 근감소증을 준비했어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어떤 분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직까지 생소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감소증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요. 근감소증은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을 옛날에는 병이 아니었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수명이 연장되면서 사람들이 근육량이 감소함으로써 나타나는 질병이 보이게 되니까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골다공증 못지않게 지금 위험하다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르신들 보면은 장에 봤을 때 유산균이 없어요. 거의 없고,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장, 폐, 간과 같은 곳에서 코엔자임 Q10이 감소합니다. 또 텔로미어가 감소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고 고밀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항산화 능력,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의 활력도 떨어지면서 새벽잠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 드시면 왜 잠이 잘 안 온다, 잠을 잘 못 이룬다는 게 지금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그렇다면은 근육량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근육량과 지방이 이루어졌는지 들여다보시면은 근육량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지방은 증가하고 이 속에서 WHO에서는 사코라고 하는 근육을 그리고 페니아라고 하는 감소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근감소증을 WHO에서는 질병으로 이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사코페니아가 왜 문제되는가 하면 20대부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40대에서 70대 사이를 보게 되면 10년마다 8% 감소하고 70대 이후에는 8%가 아니라 15%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시는데 이게 근육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육은 우리 몸에서 기초 대사량이 되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 몸에 체지방이 증가하면서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어요. 허리 둘레가 보시게 되면 남성이 95cm 이상, 여성이 85cm 이상일 때 내장 비만을 가지고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BMI가 높아도 근육량이 많으면 사망률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그거를 체크하지 못하면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에 노출될 수 있고 관절염, 골다공증, 낙상, 골저와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으며 인지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각종 통증을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근력을 내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요렇게 손을 요렇게 자세를 하시고 지금 보시는 리더님들 중에서 한 발로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게 가능하시면 '아 내 근력이 아직까지는 안전하구나.'라고 자체 검사할 수 있는 게 되는데요. 어 그러면 근감소증 환자의 사망 위험률을 또 가지고 봤을 때 근육량과 근력이 부족한 남성과 일반 남성들을 비교했을 때 4.1배의 사망 위험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 속도까지 느려지면서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라든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남성분들이라면 일반 남성에 비해서 무려 9.5배의 사망 위험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종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뼈에 붙어서 몸의 형태를 이루는 근육으로 몸, 팔, 다리, 얼굴 및 모든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 골격근이 있고 내 몸에 있는 내부 장기 분포에 있는 근육으로는 소화기관의 움직임이나 혈관, 기관지의 수축과 이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평활근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24시간 심장 뛰고 있잖아요. 심장이 박동되고 있을 때 근육 운동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심근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사람들이 근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러면은 근력 운동을 생각하시는데요.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근육을 생각하신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스트레칭과 같이 다양한 운동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내 몸의 근육이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육의 원료가 되는 영양 섭취가 중요하기도 한데요. 이 속에서는 근육량이 최대에 달하는 30대부터 관리가 들어가 주셔야 되고 늦어도 50대부터는 근육 손실을 예방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근육을 생각했을 때는 비타민 D와 단백질이 있는데요. 영양소 섭취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가 되는 중년 이후부터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을 경우에 근육 감소가 가속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부족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은 더 나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량을 가지고 운동을 해주셔야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허리둘레라든지 BMI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 잘 챙겨 먹고 있어. 고기를 생각하시는데요. 육류 섭취 시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면서 내 몸을 산화시키고 그 속에서 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라고 했을 때는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금방 식물성 단백질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체중 1kg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한국영양학회에서는 0.91g, 대한노인학회에서는 1.2g에서 1.5g 정도로 노년층이 되면은 단백질 섭취보다는 운동하고 그리고 산책을 통해 가지고 김치하고 밥을 챙기시잖아요. 이 속에서는 근육 생성에 도움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단백질은 챙겨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 유지를 위한 영양 관리에는 뉴트리파이트 프로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PDCAAS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아미노산 요구량과 소화 능력에 근거해서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높은 값 1을 가지고 있는 게 식물성 대두 단백질이 되는 뉴트리파이튼 프로틴을 충분히 챙긴다 하면은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고 내 몸에 필요한 거를 다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미노산가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의 영양가를 그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으로 조성해서 판정하는 화학적 평점법이 되는데요. 이게 단백질 품질 평가 지표가 되면서 이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게
뉴트리라이트, 파이토, 프로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근육 유지를 위한 영양 관리에서 첫 번째로 프로틴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당인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밖에서 외출하게 되면 비타민 D를 햇볕을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체내 비타민 D가 낮으면은 근육 형성이라든지 근력을 감소시키면서 근감소증 그룹에서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었거든요.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비타민 D의 보충이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력 향상에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근감소증에 대한 위험 부담이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뉴트리 비타민 D 있잖아요. 충분히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가 있는데요. 저희가 혈액순환을 생각하면은 혈행에서는 오메가3 되게 강조하고 챙겨 드시는데 이 오메가3가 혈행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는 근육 단백질 합성 및 대사에 관여하면서 오메가3가 항염 작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에 도움되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논문이 나오면서 조금 더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니라 조금 더 한번 보자 해서 논문이 나온 거는 근육 및 기능 감소 속도도 지연될 수 있더라. 그렇다면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근육 감소의 치료적인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문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오메가3, 비타민 D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 되는 이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면은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됐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오스테오칼신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조골세포에서 나오는데 성장기에 뼈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장기 우리 아이들한테 급격하게 증가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고 이 속에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병이 그리고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병이 노출될 수 있는데요. 오스테오칼신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인슐린 분비를 통해서 당뇨를 예방하고요. 그 다음 지방을 빼고 근육을 늘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기능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높이는 기능이 있고요. 오스테오칼신이 근육량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본다면은 뇌 기능하고 인지 능력이라 했는데 내 몸에 있는 뇌도 충분히 근육을 요하고 있고 이 근육이 부족했을 때 내 몸이 필요하다는 걸 뇌가 인지하고 내 몸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근육을 유지하면서 영양 관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디톡스 하시게 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2리터는 마시자 얘기하시잖아요. 근육은 단백질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분이 필요하고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내 근육이 소실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한 물을 챙기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도 필요하거든요. 운동하면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먼저 살 빠져요. 비만 개선되고 심장, 혈관, 근육, 관절 건강에도 좋고 인슐린 작용을 개선하면서 당뇨병 예방되고요. HDL이 증가되고 LDL이 감소하면서 혈압도 하락된다 해요. 뿐만 아니라 암에도 예방된다 해서 암 환자들 꾸준한 운동하세요라는 이야기 듣잖아요. 암 예방뿐만 아니라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적정한 운동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이 속에서 우울증도 예방된다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이거 운동할 수 있을까? 되겠나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오는 성취감, 자신감 이것도 못지않고 뼈 건강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플라크 형성에도 예방되거든요. 이 플라크가 제가 조금 공부해 봤는데요. 혈관 내에 생기는 플라크라 해서 동맥경화에도 예방될 수 있다고 해요. 거기서 인지 능력 개선되고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젊어질 수 있고 수명도 연장된대요. 운동이 필요한 걸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 운동을 뇌도 원하고 있대요. 우리가 몸을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 있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비교하면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하고 그래도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밖에서 활동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굳이 비교 안 해 봐도 충분히 공감하시잖아요. 뇌도 성장 유도 인자라 해서 BDNF가 있거든요. 이게 해마세포 생성과 건강 유지에서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뇌는 어느 정도의 운동을 바라고 있고 어느 정도 "운동 좀 해 주세요."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제가 너무 떨려서 너무 급하게 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감소증이라 해 가지고 너무 생소하면서 위험하다고 느끼시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쪼끔만 영양을 생각한다면은 오메가3, 비타민 D, 단백질을 통해서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챙기시면은 건강도 챙기고 사업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건데요. 미흡했지만 예쁘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제 파트너가 강의하는 그 근감소증 잘 들으셨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 근감소라는 거를 병으로 정말 취급 안 했거든요.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노화는 맞아요. 노화는 맞지만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은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보통 근육 이야기하면 단백질 구축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근육을 소실시킬 수 있는 인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염증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오메가3를 먹죠. 그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물 이런 거를 꼭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본사 자료인데 근감소증에 대해서 생각은 해본 적이 있지만 이만큼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요즘 그 강의도 많이 했던 부분이